오디세이의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 자신다움을 망각한 채 열정을 잠재우다. 다른 사람의 길을 가면서 어찌 자신의 목적지에 다다를 것을 바라는가? 당신은 왜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어찌 자신의 이상에 다다를 것을 바라는가? 트로이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디세우스와 그의 함대는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의 나라에 도착했다. 로토스는 그리스의 상상의 식물이다. 열매를 먹으면 이 세상의 괴로움을 잊고 즐거운 꿈을 꾼다고 한다.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의 나라는 두 세상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위대한 전쟁 영웅인 오디세우스는 일리아드에 묘사된 것처럼 경쟁이 심하고 호전적이며 자기중심적 세상인 트로이를 떠났다.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야 안심할 수 있었으며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상이다. 오디세우스는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도시와 보물을 약탈할 수도 있었다. 지위와 영향력을 굳건히 다지면서 매우 부유하고 큰 성공을 거둔 통찰력 있는 그리스인으로 기억됐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쟁취한 승리의 월계관에 안주할 수도 있었다. 다른 큰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한 일이 워낙 대단해서 분명히 그에 대한 자료가 남아 후대에 전해졌을 것이다. 아니면 뱃머리를 돌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 이 길은 자신의 존재 이유, 왕이자 한 여인의 남편,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힘든 여정이 될 것이었다.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의 나라는 두 세계의 갈림길에 위치해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잠시 머무르기도 했다.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은 사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찮은 일을 하지 않으려 했으며 쉽게 만족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들은 서양 문학에 최초로 등장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이렇게 축 늘어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실 떳떳하지 못한 비밀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로토스에 중독돼 있었으며 오디세우스가 보낸 선원들까지 이 독초를 먹도록 꼬드겼다.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이 로토스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경로의 배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약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선원들을 일으켜 세웠고 그곳을 한사코 떠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그들을 노앞에 붙들어 메고는 황급히 길을 떠났다. 로토스는 왜 오디세우스 일행의 여정을 지체시켰을까? 오디세우스가 그토록 서둘러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 로토스를 우려낸 물은 단순히 향기로운 차가 아니다. 이 열매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하는 강력한 마약으로 이것을 먹은 사람은 누구나 고향에 대한 기억을 깡그리 잊어버린다. 고향? 그게 모태수일까? 고향이란 마음이 머무는 곳이며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한 곳이다. 고향은 여행길에서 만나게 되는 온갖 위험에서 벗어난 안전한 곳이다. 고향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고 당신의 노력을 제대로 이해해주며 당신만이 가진 장점과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한마디로 고향은 당신을 더도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곳이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낀다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향은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곳일 뿐 아니라 당신 역시 그곳의 본질을 과장이나 왜곡 없이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다른 사람의 외모나 역할, 명성에 좌우되지 않고 두려움이나 자기합리화, 방어 심리 없이 다른 사람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다. 고향은 자신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다. 여행자들은 모두 자신이 가장 자기다워지고 자기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실제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이거나 달라 보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곳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다. 그곳이 바로 고향이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여행자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고향이 어떤 의미인지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오디세우스에게 고향 이타카는 작은 바위섬이자 사랑스러운 아내 페넬로페이아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며 왕이자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다. 호메로스는 종종 이타카를 잘 보이는 곳이라고 불렀다. 그곳에서는 세상을 쉽게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향에 도착할 때까지는 여행에서 얻는 교훈이 아무리 많아도 원주민들이 아무리 환대하고 융숭한 대접을 해도 도중에 만난 여신들이 아무리 멋져도 오디세우스는 이방인이나 피난민일 뿐이었다. 칼립소는 너무나 매력적인 여성이었고 파이아키아인들은 오디세우스를 떠받들었다. 그들은 모두 오디세우스에게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보살펴도 그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 어떤 곳도 오디세우스에게는 낯선 이국 땅이었다. 거기서는 제대로 이해를 받을 수도 없었고 그곳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이처럼 고향을 찾아가는 여행을 개성화라고 명명했다. 이것은 자신에게 씌워진 거짓된 겉모습을 벗겨내고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 위한 힘든 여정을 의미한다. 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성화란 한 인간이 명확하면서도 유일무이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뜻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고향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융의 표현처럼 거짓된 겉모습과 진정한 자신의 모습 사이의 격차는 당신이 지금 있는 곳과 고향 사이의 거리와 같을 것이다. 오디세우스에게 이 여행은 길고도 고단한 것이었다. 로토스를 먹은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는다. 살아가면서 고향에 갈 가능성이 사라진다면 아무리 창의력이 풍부하고 열정적이며 대단한 여행자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나침반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편안함을 포기하고 로토스 나라를 떠나야만 할 이유는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은 분명 좋지 않은 상황이다. 고향은 여행의 목적지라는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다. 고향은 모든 소망의 근본이다. 모든 소망은 어떤 길을 통해서든 고향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함을 느끼려는 열망이다.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은 쾌락만을 추구할 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없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 때문에 열망은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고향이라는 자신만의 등대를 잃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아와 꿈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갈림길에 머물러 어떤 길로도 가지 못하고 주저앉는다. 오디세우스는 이들과는 달랐다. 로토스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마약이나 술로 세상 시름을 잊으려 하는데 그런 것들도 로토스가 될 수 있다. 로토스는 음식, 섹스 또는 그 시대에 유행하는 중독성 물질일 수도 있다. 반드시 고전적 의미의 마약일 필요는 없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습관, 단조로운 업무, 변화가 없는 일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시간 익숙해지고 굳어져 편해진 무언가일 수도 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아마도 거기서 열정이라는 요소를 빼버린 다음 만만하고 편한 것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일벌레의 경우에는 일을 많이 하는 것, 프로젝트를 많이 맡는 것, 미결 서류함에 가득 담긴 서류 더미가 그들의 로토스가 된다. A형 성격자들의 로토스는 끊임없이 몸을 움직임으로써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진정한 고향을 잊어버리고 만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고는 다른 사람의 계획에 휘말려 힘을 쏟고 나서 나중에 후회한 경험이 있다. 뭐야,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하고 말이다. 아마도 당신은 로토스를 한 그릇 먹었을 것이다.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일만큼은 참 잘한다. 그들은 자신을 한쪽으로 밀쳐놓고 간절한 소망을 억누르고는 가끔씩 자신이 타인의 인생에서 조연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중년이 돼서야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며 자신만의 여행을 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그들도 한때는 꿈을 가졌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지 않아도 말썽이 많은 대식구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은 억누르고 자신만의 여행을 희생했을 것이다. 즐거움을 가장한 웃음 뒤에 자신을 감추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서 공동체라는 배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의견 주창자가 되기보다는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겉보기에는 무척 조화로워 보이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팔아넘겼을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값비싼 희생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태평하고 느긋하며 겸손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는 어른이 된다. 좀처럼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일도 없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지 않고 강한 열망에 사로잡히지도 않는다. 그저 남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며 상냥하고 남의 말을 지나치게 잘 듣는 사람이 돼버린다.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은 남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타인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다. 자신이 더 편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그들은 자신다움을 포기한다. 자신의 열정을 잠재운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타인들이 지금을 부정한 시대라고 불평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내 불만은 사람들에게 비참할 만큼 열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 영혼은 항상 구약성서와 셰익스피어에게 돌아간다. 그곳에는 적어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며 적을 죽이기도 한다.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은 긴장감이 없고 느긋하며 명상을 즐기고 눈에 띄는 열망이 없으므로 일반인들 같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니면 적어도 그들 자신의 눈에는 이미 고향에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여느 사람들과 달리 방랑 생활을 불편해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비칠 수도 있다. 갓 명상을 시작한 수도자처럼 그들은 여행에 지친 사람들에게 인자한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약에 취한 상태는 조화를 이룬 상태와 엄연히 다르다.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은 자기만족에 빠져 자신이 세상과 평화로운 관계에 있으며 그저 흐름을 따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흐르지 않는다. 고여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타고난 중재자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자신의 견해는 얼마든지 배제해버릴 줄 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쏟는 것은 그들에게 쉬운 일이기 때문에 특히 고객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설득하는 카운셀러 부문에서 뛰어나다. 또 성품이 온화하며 침착하고 주제넘게 나서거나 남을 판단하려 들지 않는다. 강한 성품의 상사나 고집센 배우자를 만났을 때 상대방을 돋보이게 해주면서 자신은 빠지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집단이 갈등에 사로잡혀 옴짝달싹 못하게 됐을 때는 피스메이커의 구실을 잘 해낸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로토스를 먹는 사람으로서 매우 상냥하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아이젠하워는 자신의 자아는 접어둘 줄 알았다. 아이젠하워는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도 중도를 지키는 사람으로 자칭하면서 연방정부의 계획을 확대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았으며 새로운 정책을 발안하지도 않았다. 그의 방식은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의 방식과 같았다. 소동을 피하고 괜한 골칫거리를 만들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며 실제로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국가 전체가 그럭저럭한 현상 유지만 해나갔다. 존 케네디가 아이젠하워의 뒤를 이을 때 그는 로토스 때문에 나타난 긴 휴면 상태를 걱정하며 미국이여 다시 움직이자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공무원이나 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구태에 젖어 느리게 움직이는 로토스를 먹는 생활에 익숙하다. 우체국이나 거대 정부기관, 보험회사, 공기업 등 지루하게 움직이는 기관에는 모든 절차가 관례와 정형화된 틀에 따라 움직이도록 돼 있어 아무것도 결정할 필요가 없다.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은 결정 내리는 일을 가장 어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결정이 저절로 내려지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모든 업무는 흐름에 따라 항상 하던 대로 진행이 돼야지 그 흐름을 깨거나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견이나 대항은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누군가 독창성을 내비치면 난색을 표한다. 그들의 시스템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커다란 유조선 같아서 한번 방향을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은 일단 한번 방향을 정하면 남은 추진력에 의해서만 계속 움직이려 한다. 로토스를 먹는 사람의 체념을 그저 안타까운 일로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초기 수도승들이 아케디아라고 불렀던 의기소침, 무기력함, 낙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다.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은 아무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철학자 알라누스는 테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테만은 훌륭한 일을 하려는 본인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마음의 피로가 쌓여서 생기는 영혼의 동면 상태다. 키에르케고르는 오디세우스가 진정한 자아를 찾아 여행을 떠났을 때 로토스가 방해물이 됐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테만을 참된 자아를 찾지 않으려는 절망적인 몸부림이라고 표현했다. 테만의 독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바로 소망이다. 소망 때문에 괴로움을 느껴야, 소망이 당신에게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영향을 미쳐야, 소망이 당신을 동요시켜야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로토스로 소망을 잠재우면 여행을 계속할 수 없다. 소망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로토스를 포기하고 고된 세상으로 뛰어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모험이 시작됐음을 뜻한다. 오디세우스는 로토스에 취해 있는 선원들을 배에 다시 태운 뒤 노 앞에 데려다 앉혔다. 그들은 배 안에 남아있던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선원들과 함께 맹렬히 노를 젓기 시작했다. 저기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쉬어서는 안 돼.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데? 몰라. 그래도 꼭 가야 돼. 오디세우스는 적당한 때나 적당한 사람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재빨리 길을 떠났다. 영감이 떠오를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결심이 설 때를 기다리지 않았으며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선원들이 모두 준비됐을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았다. 이런 일들은 모두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오디세우스는 길을 잃었다. 심지어 지도조차 없다. 가진 것이라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깊은 소망, 그리고 그곳까지 데려다 줄 배뿐이었다. 아는 것이라고는 로토스의 유혹에 빠져 있을 새 없이 어떻게든 배를 띄우고 노를 저으며 항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당신의 로토스는 무엇인가? 너무도 향기롭지만 거짓된 안락함으로 제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알아내기 힘든 비밀이 아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로토스가 무엇인지 바로 대답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당신은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의 나라에 있는 것이다. 타성에 젖어 있고 정체돼 있으며 의지와 소망을 잃었다. 주변 사람들과 쉽게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지내고 주위에 잘 순응한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야망을 갖는 일이 꺼려진다. 변화가 두렵다. 솔선수범, 혁신, 위험 감내 등을 하고 싶지 않다. 의사결정을 빨리 하지 못하고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다시 곱씹는다. 목표와 비전이 뚜렷하지 않다. 모든 일을 습관에 따라 자동적으로 처리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는 발언에는 찬성할 수 없다. 선조들의 지혜를 따르는 편이 좋다. 이미 세워진 계획을 엎어버리지 않는다. 분노와 소망 등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을 억누른다. 사람들은 서로 잘 어울려 지내야 한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자.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의 나라에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하라. 자신이 지향하는 것을 끊임없이 떠올린다. 진정한 자아와 자신의 꿈을 잊지 않는다. 늘 목표에 주목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는다. 소망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을 기꺼이 참아낸다. 스스로 결정을 내려 용감히 그 일을 시작한다. 다른 사람이 허락하거나 맞장구를 쳐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행동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한다. 여행을 하다 보면 반대되는 것이 참이 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도 노를 항상 물속에 넣고 항해를 계속한다. 오디세이는 오디세우스가 노를 물속에 담그고 항해를 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본능이 행동하도록 만들고 온갖 장애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의 나라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에 따라 그것에 맞는 해결책을 선택해야 한다. 그는 로토스가 만들어준 마음의 평화, 기쁨도 슬픔도 없는 안정감에 현혹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순히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집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겠다는 강한 소망과 열정을 품고서 고향을 향한 여정에 오름으로써,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고생을 감내함으로써 오디세우스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